4월 19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와, 이스라엘한테 뒤통수를 맞았네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림자 전쟁에서 최초로 벗어난 공격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했죠,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간곡히 말렸고 이스라엘의 국민 다수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보복 공격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더라도 이란의 본토 공격을 안 하거나 그것도 4월 말까지는 그래도 별다른 행동을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작스럽게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장중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지수가 급락하는 등 일대 혼란이 있었죠. 현재까지 나온 보도나 기사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 내 공항과 핵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스파한과 타브리즈 등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다. 그리고 시리아 남부 정부군 기지 등이 동시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서방 언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없었고 무인기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무인기 딸랑 세대였고 모두 격추했다. 핵시설도 표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폭발음도 방공망 활성화 때문에 나온 소리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규모와 피해 상황을 놓고 서방 언론과 이란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 공식 입장이 나와 봐야 좀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사태는 미국의 ABC 뉴스가 익명의 미 관료를 인용해서 최초로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반면에 이란 국영방송과 이란 항공우주국의 대변인이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 그리고 드론 몇 대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파괴했고 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내용의 공식 입장을 이란은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볼 때 첫째, ABC의 뉴스 내용이 맞다면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갈 수는 있죠. 다만 이게 사실인데도 이란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면 이란은 여전히 전면전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총리가 워낙 전쟁광 강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갈등 확대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바이든 의견을 무시한 데 따른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ABC 뉴스 내용이 맞다면 이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둘째, 이란의 주장이 맞다면은 언론의 오버액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드론 몇 대 이란 본토에 날린 거라면은 먼저 본토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자존심 표현 정도일 거고요. 사태 확산이나 전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다시 낮아집니다. 갈등은 물론 유지가 되겠지만 말이죠. 후자일 경우는 다소 증시가 안정을 다시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식 입장을 보고 나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다시 1480원 마디 위로 상승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ABC 뉴스가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1393원까지 근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란 측의 언급 내용 그리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즉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되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되눌리는 폭을 보시면은 ABC의 보도 이전, 그러니까 ABC 보도가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에 들어갔죠. 이건 장 초반 움직임이고 급등에 들어갔는데 그 이하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되눌림이 ABC 보도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1380원 하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 구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ABC 보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영향도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의 반응이 이러한 개입 구두 경고 이런 부분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00원을 당장 넘어갈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국제유가 상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WTI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제유가의 경우 ABC 보도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다 다시 또 되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란 쪽의 공식 반응에 일단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공식 반응에 일단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 증시가 끝나고 나니까 또 급등 전 수준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죠? 환율이 되눌렸는데도 외국인 선물은 여전히 모처럼 5,520계약 순매수했다가 오늘은 다시 17,000계약이나 다시 대량 순매도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5,520계약 반짝 이제 순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늘 거의 17,000계약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물 선물의 경우는 현재 누적이 46,303계약인데요. 대량 매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어제는 일부 매도분을 갖다가 청산하는 환매수의 개념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다시 또 신규 매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인 선물 재매도는 ABC 보도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약세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이제 5일 동안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특히 5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하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향하면서 계속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계속 저항선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져야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야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패턴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일 이동평균선과 지수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패턴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 동안 밀렸으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패턴상으로는 추가로 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초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ABC 보도 이후에 매도폭이 대폭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아까 보셨다시피 환율도 되눌리고 뭐 국제유가도 되눌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란 쪽에 어떤 반응도 나왔고 했는데 그런데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매도폭이 축소되지 않고 마감됐다는 점이죠. 이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그런 여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프로그램 물량도 역시 매도폭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매도폭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못했어요. 뭐 코스피에서 막판에 조금 줄어든 게 있는데 항상 코스피 프로그램물은 이렇게 막판에 줄였다가 다음날 또 때리고 이러는 게 있어서 요거는 뭐 아직 큰 의미점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이 매도폭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부터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553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2591.86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밑꼬리 달면서 마감됐죠. 근데
제가 4월 17일 수요일에 똑딱이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추가 하락 시 2560포인트 전후에서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쯤에서 밑꼬리가 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죠? 이쯤에서 밑꼬리가 2560포인트 좀 깼다가 이제 바로 밑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제 양봉의 저점 자체는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약간의 차이로, 그죠? 어제 양봉의 저점이 2595포인트. 어제 어제 시가가 2595포인트인데 여기를 이제 회복하지는 못해서 지금으로서는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이 5일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 회복까지는 그래도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로는 2560포인트 이쪽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2560포인트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5일 이평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긍정적인 후속 흐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계속 강조드렸듯 5일 이평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조정 구간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 구간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여건이 나타나는지 후속 흐름에서 확인해보고, 코스닥 지수는 역시 장중에 큰 폭으로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어제 시가 우위로,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어제 시가 우위로 마감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밑꼬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관악폭 영역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확 밀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형식이죠. 이미 앞선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코스닥은 관악폭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5일선 아래로 이격을 벌리면서 뚝 떨어지면 그때는 추격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다.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일단 어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시도가 됐어요. 근데 어제 돌파가 나왔던 거고 저점상으로 지지하는 돌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향했잖아요. 제가 하루 만에 다시 하향하면 아직 회복이 안 된 걸로 본다라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코스닥 역시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니까 먼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서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아래로는 어제 시가 있잖아요. 어제 시가가 83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양봉의 시가 저점 시가였던 바로 이 833포인트 지지 하에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나타난다. 그러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다음 주 초반 후속 흐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양시장 모두 관악폭에는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언제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상 양시장 모두 5일 이평선 돌파 안착까지는 확인 마인드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끝났다거나 추세가 꺾였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장은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다시 또 압박을 받고 있지만 2022년에 우리가 이 앞선 방송에서도 살펴봤었지만은 2022년에 9.1%의 물가 상승률, 엄청난 이 물가 상승률도 극복을 해낸 증시입니다. 또 제가 다우지수도 고점이 상투 시그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특히 5일 이평선과 아래로 이격이 커진 낙폭에서는 추격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계속 견지를 하고요. 저점상의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위기가 다시 기회로 오긴 올 텐데 때는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종목 등의 상황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입니다. 이런 아사리판 증시에서 말이죠. 그나마 오늘 조선 쪽이 선방을 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올랐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엔진 모두 오늘 플러스에서 그래도 그나마 마감이 됐어요. 한화엔진은 말씀드렸던 11,900원 여기에서 어제 오늘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다만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 하향 전에는 11,900원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본다. 뭐 이런 말씀도 어제 드렸었고, 또한 후속적으로 또 조정후 반등 과정을 후속적으로 좀 체크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또 조선기자재에서 한국화본 성광밴드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선방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리노공업의 플러스 마감을 제외하면 오늘 전멸입니다. 그나마 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오후장에 한번 반짝 플러스권 진입 시도를 했었고요. 약보합으로 마감됐지만 그래도 양선 마감됐죠. 그래서 이러한 리노공업이나 PSK 홀딩스 정도가 반도체에서는 오늘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엔터주 같은 이러한 엔터주 섹터에서 좀 버텨낸 그러한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후에는 대부분 하락한 그러한 하루였는데요.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주식장인 카페 4월 이벤트가 오늘 마감됩니다.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